집단 심리는 개인의 의식을 넘어서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신념에 묵히게 될 때, 그 신념이 아무리 비논리적이고 극단적일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은 이러한 집단 심리를 잘 이해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신도들을 통제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건들은 바로 그 집단 심리와 권력의 왜곡이 만들어낸 참극입니다. 첫 번째, 존스타운 사이비 사건. 1978년 11월 18일 남미의 한 외딴 정글에서 918명의 사람이 단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단순한 집단 자살이 아니라 권력의 왜곡과 인간 심리의 어두운 면을 여실히 드러낸 역사적 참극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의 전말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봅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미국은 급격한 사회적 변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인종, 계층, 정치적 이념의 경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사회 질서에 대한 열망이 팽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이비 종교 지도자 짐 존스. 그는 평등과 정의를 외치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점차 그의 집단은 권위주의와 공포의 도구로 변해갔습니다. 미국 중서부에서 시작된 피플스 챔프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로하며 따뜻한 공동체의 이미지를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강압과 조작, 그리고 광신적인 신념 체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짐 존스는 1931년 미국 인디애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사회적 약자들에게 동정심을 보이며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1950년대 후반, 그는 피플스 챔프이라는 공동체를 창설하였고 점차 그 영향력을 넓혀갔습니다. 피플스 챔프는 인종과 계층을 초월한 이상적인 사회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존스의 통제력은 극에 달했고 구성원들은 그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공동체는 점차 외부 세계와의 단절과 내부의 폐쇄적인 조직 구조로 변해갔습니다. 1970년대 후반, 짐 존스는 미국 내 언론과 정부의 감시를 피하고 자신만의 이상향을 구축하기 위해 새로운 터전을 모색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곳은 바로 남미의 한 외딴 지역 가이아나의 정글 한가운데 있던 존스타운이었습니다. 존스타운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천국으로 불릴 만큼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게 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도달한 구성원들은 서서히 감시와 통제, 그리고 외부 세계와 단절된 생활의 굴레에 갇혀갔습니다. 존스는 점점 더 자신의 절대적 권위를 강조하며 비상식적인 요구와 통제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는 존스타운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의혹이 점차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변의 이상, 인권 침해 의혹,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은 존스의 통제력이 얼마나 극한으로 치달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습니다. 1978년 미국 의회 의원 레오 라이언 레는 직접 존스타운을 방문하여 그 실상을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방문은 존스타운 내부에 숨겨진 진실을 외부에 드러내려는 용감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방문이 가져올 비극의 서막이 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라이언 의원과 동행한 몇몇 언론인, 그리고 탈출을 시도한 신도들의 증언은 곧 충격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데 1978년 11월 18일 존스타운은 극한의 공포와 혼란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레오 라이언 의원의 방문 이후 몇몇 탈출 시도가 감지되자 짐 존스는 단호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모든 신도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은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존스는 자신과 신도들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의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독극물, 주로 시아나수소가 섞인 음료가 제공되었고 수많은 신도들은 강압과 공포 속에 그 음료를 마시게 됩니다. 이로써
918명의 소중한 생명이 그날 정글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자살이냐 살해냐. 오늘날까지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논의되는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명령이 아니라 집단 심리와 권력의 왜곡이 만들어낸 비극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존스타운 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의 비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는 이 사건을 통해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과 지도자 숭배의 어두운 면을 목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물론 전 세계의 학자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분석하며 향후 유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집단 심리와 권위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어떻게 개인의 판단력을 무력화시키고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넣는지를 보여준 이 사건은 오늘날에도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존스타운 사건을 단순한 집단 자살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는 강력한 카리스마와 권력 집중, 그리고 신뢰와 복종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신도들은 점차 스스로를 잃어갔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권위와 신념이 어떻게 인간의 자유와 판단을 침식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918명의 생명이 사라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를 남깁니다. 이는 권력의 집중과 무분별한 신뢰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하는 비극적 사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어떠한 지도자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배웁니다. 두 번째, 천국의 문 사건.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충격적인 뉴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니라 한 사이비 종교의 가르침에 따른 집단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문이라는 집단에 속해 있었고 그들만의 세계에서 신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1997년 3월 26일 캘리포니아의 넬슨빌에서 경찰은 39명이 자살한 현장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모두 정밀하게 계획된 방식으로 목숨을 끊었고 의식적으로 하늘을 향해 떠나려고 했다고 주장한 집단의 일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마르샬 어시로프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천국의 문이라는 집단의 리더이자 교주였으며 자신을 가장 높은 존재인 하이웨이를 따라가는 사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시로프는 1970년대 후반부터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신의 메시지를 찾기 시작했고 점차 신도들을 모아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문은 세상 끝날이 오면 우주선이 지구로 오고 신도들은 우주선에 탑승하여 천국으로 떠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죽음이 단지 육체의 탈출에 불과하며 신의 의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이비 종교는 흔히 강력한 교리와 신념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점차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되며 구성원들은 외부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됩니다. 천국의 문 역시 이와 유사한 특성을 보였습니다. 어시로프는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신도들을 조종했으며 이들은 그를 절대적인 존재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자살을 하늘로 가는 길로 간주했으며 자살의 방식도 철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신도들은 자신을 다시 태어나기 위해 죽음을 택하며 각자의 목숨을 끊기 전에 정해진 의식들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자살 방법 또한 특별했습니다. 일종의 수면제와 술을 사용한 후 금속 우주복 같은 의상을 입고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자살을 실행했습니다. 사진 속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자살 당시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언론은 그들의 신념과 자살 방법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사이비 종교의 비극적인 결과로 해석했고 그들을 신격화하거나 비난하는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사이비 종교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었고 사회는 그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들을 구속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전국의 문집단 자살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이비, 종교의 위험성과 종교적인 신념이 어떻게 사람을 극단적인 결단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자살 사건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와 믿음,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되새기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